봐봐. 보면 이제 두 번째 기권이 있어. 기권은 공기가 분포하는 곳이지. 기권은 지표면에서 어디까지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까지의 공기 중량.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묶여 있어? 대기가 중력 때문에 묶여 있지. 그러다 보니까 대기의 99%가 30km 이내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야?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지. 그러니까 열공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기가 없어. 가장 바깥에 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지. 그리고 성분으로는 뭐 있어? 질소 78. 질소 78. 산소 21. 그 다음 아르곤 0.54. 그 다음 이산화탄소 0.03 있어. 그리고 뭐 수증기 같은 기타가 있어. 이해됐지? 그리고 성층 구조는 어떻게 파악을 해? 성층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원래는 네 가지다. 네 개의 층이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없다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이 어디 있냐? 20에서 30km에 있어. 이게 없다면 4개의 층이 아니라 몇 개가 생긴다? 저거나 두 개, 오존층이 없으면 2개의 층밖에 안 생긴다. 이렇게.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2개의 층밖에 안 생긴다. 이해됐어요? 우리 시훈이도 내가 보니까 너 과거가 써도 되겠는데? 너 수학도 좀 해? 네? 수학을 좀 해? 네? 수학은 못해? 네. 야, 너 선생님이 그거 바르라 했잖아. 왜 안 발라? 깜빡했지? 잘 발라. 시훈이도 너도 피부가 건조하구나. 약간. 맞고 너는 과학은 잘하는데 시훈이가? 은근히? 괜찮은데? 야, 너 고등학교 와갖고 잘했다. 시훈이 정도면. 맞고 고등학교는 근데 안 가고 싶지? 과거라든지 그런데 영재고 안 가고 싶지? 엄마가 많이 시킬까봐. 공부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면 졸라 시키잖아. 그런 것도 있지, 너. 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말 안 해? 너는 일반고 가갖고 그냥 내신 잘 맞고 좋은 데 가. 대학교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야, 그랬어? 이거? 그 다음 봐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자고, 첫 번째.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층으로 나뉜다고? 네 개의 층.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어. 그리고 여기가 대륙권. 제일 밑에가. 그 다음이 성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마지막이 열권이야. 너 집이 어디지? 시훈아? 게리노크? 뭐라고? 그린워크. 그린오크. 일본구냐? 네. 저쪽으로 건너가냐? 네. 야,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걸 붙여야 되겠다. 그 전단지 있잖아. 전단지 이쪽만 붙였거든. 그쪽이 잘 사니까 그쪽에다 붙이는 게 낫겠다.
이게 2월 달에 열심히 붙여야지. 그래야지 3월 달에 올 거 아니야. 자, 보자. 그러면 봐라. 대륙권, 성층권. 그리고 이 경계면을 뭐라 그래? 계면이라고 그래. 여기는 대륙권 계면. 여기는 뭐야?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야. 그러면 봐라. 이때 제일 먼저 대륙권이 있어. 대륙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다?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왜? 왜 낮아져?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위에가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야. 그러면 밀도가 큰 놈은 내려오고 밀도가 적은 놈은 올라가겠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어. 그럼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리고 눈비가 내리잖아. 기상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기상현상은 온리 어디서만 일어난다? 대륙권에서만. 왜? 대류현상하고 수증기를 만족하는 게 대륙권밖에 없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너 그거 봤어? 일요일날 아키라 키드라고 있어. 너도 게임 좋아하지? 너 게임 좋아하잖아. 근데 선생님 때도 우리는 오락실이 있었어. 주로 컴퓨터 게임은 없고 오락실에서 철권이라든지 버추얼 파이터라고 있어. 근데 버추얼 파이터가 일본 세가에서 만든 거거든. 응? 근데 그걸 갖다가 1997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선생님이 97년에는 대학원생이었어. 대학원생이었는데 선생님도 버추얼 파이터를 이제 해봤지 오락실에서. 근데 그거는 비싸. 뭐 다른 것들이 100원 하면 그거는 뭐 300원, 400원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싸. 그래갖고 초등학생들은 많이 못해. 근데 그래도 애들이 좋아해. 그래갖고 전 세계 대회가 열린다. 그래갖고 전 세계 대회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야, 우리나라는 2명만 출전했어.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예선을 한 거야. 그리고 일본은 많이 출전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12개국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일본만의 축제잖아. 이렇게 지그들이 뭐냐면 이 스틱이 틀려. 우리나라는 그냥 이건데 사탕 같은 건데 이거는 그 자기들 유리하려고 이 스틱을 갖다가 자기들 걸로만 일본에서만 쓰는 걸로만 바꿨어.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우승해버린지 아냐? 우리나라 사람이 1, 2등 해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2명이 출전했는데. 그리고 16살짜리 신우욱이라고 있었어. 걔가 1등 해버려. 봐봐, 아키라라고 그게 모델 중에 있잖아. 주인공 중에 그 나오는 인물 중에 아키라라고 걔가 아키라야. 제일 강한 놈. 그래갖고 아키라 꼬마라 해갖고 아키라 키드라는 거야. 근데 그거 보는데 다큐멘터리 보는데 졸라 재밌더라. 너는 오락실 안 가봤지? 네? 오락실 안 가봤지? 가보세요. 오락실은 뭐예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만 해? 그렇지 너희들이 뭐. 그 다음 성층권이 있다. 대륙권은 0에서 얼마야? 11km까지야. 근데 성층권은 뭐야? 자모냐? 좀 갖고 저 마이쮸 갖고 마이쮸하고 그거 먹어. 초콜릿 먹어. 쪽밥 먹어.
시훈아 저거 사도는 훨씬 낫지. 가끔씩 먹을 수 있고. 집에서 군것질 안 해? 안 해? 가끔씩 해? 성층권은 11에서 50km가. 성층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는 나눠져야 돼. 근데 기온이 높아져. 왜? 뭐 때문에? 오존층이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오히려. 이해됐어? 봐라. 오존층이라는 게 뭐냐? 야,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 왜?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가지고 우리 살태워. 피부암 유발해. 눈에 들어가지. 백내장 유발해. 뭐 오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O2가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해. 그러면 산소 원자로 돼. 그리고 산소 분자하고 산소 원자가 만나면 O3인 오존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위로 밑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였어. 그러면 순리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비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어? 당연히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 아닙니다. 그러면 자 공기의 연직 순환이 안 일어나. 굉장히 안정된 친구. 자, 너 비행기 타봤지? 비행기 타보면 올라갈 때 졸라 무섭잖아. 갑자기 휙 올라갈 때, 그렇지? 근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수평하게 됐지. 그러면 어딜 나가? 구름 위를 나지. 구름 위를 난다는 건, 야, 기상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나? 시원아. 그렇지. 대륙권 위를 난다는 거야. 즉, 성층권을 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비행기의 항로가 되는 거야. 즉, 야, 비행기한테 무서운 건 뭔지 아냐?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야. 공기의 수직적 이동이 뭐야? 기류야.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야. 근데 얘는 성층권은 기류가 안 생겨. 그래서 비행기 항로를 씁니다. 네가 구름 위를 나니까. 조심해. 너도 맛있는 걸 알아보라. 제일 맛있는 게 사과맛하고 포도 맛이지.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이제 중간권이 있어. 중간권. 중간권은 어디서부터 해야 돼? 50에서 80이야.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가, 기온이 낮아지지. 당연히. 하고 얘가 어디까지 되나? 마이너스 90도까지. 얘가 제일 차가워. 온도가 제일 낮아. 응? 비행기 탔을 때 마이너스 80도. 80도 있어? 80도 있다고? 그러면 비행기 탔을 때? 진짜? 그러면 중간고로 갔는데? 근데 중간고로 갈 리가 없는데? 비행기 어디 갔는데? 비행기 탔는데? 저 호수. 호주? 호주도 갔다 왔어? 아이씨, 선생님 호주도 못 갔는데? 어렸을 때 갔어? 언제 갔어? 5월달. 이번에? 야, 이번에 학교 빠지고 갔어? 뭐로 갔어? 부모님하고? 가족끼리? 너 혼자 아니야? 너 동생이나 누나 있어? 동생 있어요. 동생 몇 살인데? 초등학교야? 그냥 2살 나으니까 저는 5학년. 그래갖고 동생은 남자애잖아. 여자. 그래갖고 갔어? 가족끼리? 4명이서? 그래갖고 재밌었어? 네. 어디 갔는데? 시드니하고 또 기억 안 나요. 좋았어? 뭐하고 갔어?
관광만 다녔어? 네, 방학이랑 사막도 갔어? 도시 몇 밤 며칠로 갔어? 8일. 하루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시간이 하루를 잡아먹은 거야? 왔다 갔다? 그 다음 봐라 이제 중간고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딱스한 공기 위에는 차가운 공기야.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나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갖고 기상현상 안 일어나. 그리고 얘가 뭐가 보인다? 유성우가 보인다. 유성이 보인다. 근데 유성이라는 게 뭐냐? 아주 작은 천체가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 중력장 안에 끌려 들어와. 갖고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 갖고 이게 다 덜 타고 땅에 떨어지지. 뭐야? 운석이야. 이렇게 여자친구가 오빠 별 보고 있는데 오빠 나 별 따라줘. 미친년 그러면 안 돼. 뭐 사다 주면 돼? 이 운석 사다 주면 돼. 운석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 그러니까 운석이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그게 쓰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천차만별이야 가격이.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일어났거든? 했거든? 한 12년 전인가? 근데 그때 그 동계올림픽 전에 바이카르온가에 호수에 이따만한 유소문가 떨어진 거야. 암석. 이게 졸라 비싸대. 1조대 1조. 하고 그걸 갖다가 올림픽 금메달에다가 그걸 갖다 조금씩 쪼개갖고 이어줬어. 하고 그때 금메달이 제일 비싸. 그런 것도 있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는 운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년 전에 5, 6년 전인가 운석 떨어져갖고 사람들이 운석 찾아 다녔어. 그래갖고 매덕 받았어. 그리고 야 바다에서 떠다니는 로또가 있어. 뭐가 있을까? 고래똥. 고래똥이 용연향이야. 근데 얘가 이따가는 게 수억이야. 왜냐면 이게 향수의 재료거든. 향수는 똥으로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권이 있어. 열권은 80에서 1000이겠지.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겠지. 왜?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으니까. 근데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지. 근데 공기는 무슨 역할을 하니? 공기는 무슨 역할을 해? 보온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보온이 안 돼. 햇빛 비칠 때는 따뜻하고 햇빛 안 비칠 때는 차가워. 일교차가 심하지. 그리고 뭘 볼 수 있어? 오로라를 볼 수 있어. 오로라는 극지방상공으로 대기가 우주선이 있잖아. 대지전 입자가 들어가. 그러다가 극지방상공이 대기하고 부딪히면서 나타내는 색깔의 띠야. 빛의 띠야. 근데 선생님도 버킷리스트에 아일랜드 가고 오로라 보는 게 있어. 근데 어느 연예인이 신혼여행을 여기로 갔대. 오로라 보러 갔대. 갖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 듣고 절대 안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뭐냐면 완전히 5주 간대.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시골로 간대. 아예 극지방상공이니까 북극권으로 갔고 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뭐 음식점도 없고 근데 그냥 호텔 같은데 숙소 같은데 있다가 밖에도 못 나온대. 추워서. 그리고 이따가 저녁 되면 가이드가 온대. 타락을 던지 오로라 보러 쫓아가려고 계속 간대.
그러니까 가다가 첫날을 못 봤대. 돌아다니다가 둘째 날도 못 봤대. 계속 그 짓거리만 했대. 그것만 했대. 그리고 결국에는 못 보고 왔대. 나는 오로라는 보는 거 아니구나. 그냥 TV로 보고 즐겨야지. 그렇대. 그리고 봐. 자, 오로라는 거 옆에 나왔지.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 상공으로 진입하면서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야. 그리고 유성우는 태양계 내를 떠돌고 있는 천체 조각인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타면서 빛을 내는 게 유성이고, 다수의 유성이 나타나 빛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성우. 오존은 산소 3개로 이루어진 O3로 분자로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러한 오존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 높이인 20-30km를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해. 그리고 기권의 역할은, 자, 기권은 원실기체가 있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이 원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오존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지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그리고 생물의 강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는 역할,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 이제 5번째, 수권이 있어. 수권은 지구상에 물이 분포하는 곳이야. 지표면에 얼마? 야, 70%를 차지한다. 바다가 더 많아, 땅보다. 근데 이 분포는, 수권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어? 해수. 그리고 그 민물을 뭐라 그래? 담수라고 그래. 응? 담수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이 강가하천이다. 응?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 해수가 많지. 옆에 봐라. 97.2%야. 육수는 2.78%인데 이 중에 빙하가 2.15, 지하수가 0.62. 그 다음 강가호수다. 그래갖고 강가호수는 뭐 0.01%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돼.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성층 구조는 어떻게 나누니? 수권의 성층 구조는 뭐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뭐로 나누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눈다. 벌써도 4시간씩 하니까, 수학 4시간씩 하니까 빡세? 오늘 또 수학 있냐? 가가지고 4시에 있냐? 3시에 있어? 5시에 있어? 몇 시부터 있어? 그러니까 4시에 끝나면 집에 가고 밥 먹고 5시에 있지. 5시부터 9시까지? 그 9시 끝나면 또 엄마가 데리러 와? 걸어가? 아주 파김치가 되겠네. 보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이렇게 돼. 3개의 층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너 오늘 또 나는 수업을 볼 거야? 안 볼 거야? 오늘은? 야. 그리고 내일이구나. 자, 봐봐. 여기가 혼합층이야. 여기가 수온 약층이야. 여기가 심해층이야. 근데 이렇게 온도 분포가 하게 하는 게 2가지 요건이 있단 말이야. 뭐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뭐가 있어? 바람이 있어. 얘는 혼합층은 가장 바깥쪽 층이지. 시훈아. 그러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도 제일 많이 받고 바람도 불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제일 높아.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왜 온도가 깊이에 따라 일정해? 깊이가 변하는데도 일정해. 바람이 뭘 해준다? 혼합작용을 해준다. 섞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수온 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영향을 받아. 그러나 바람은 안 불겠지.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 자, 봐라.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다. 바람에 의해 혼합작용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비례한다? 바람이 세기에 비례해. 바람이 센 곳은 중위도는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굵고, 근데 저위도는 적도 무풍지대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이해됐지? 그리고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다. 왜?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여기는 뭐냐면 이제 깊이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줄어버려. 깊이가 있어. 그러면 수온 약층은 어떻게 되냐? 밑에는 차가운 물, 밀도가 큰 차가운 물,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대비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응? 대비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연직 순환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 버려요.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복사에도 영향 안 받고 바람도 영향 안 받으니까 온도가 낮게 일정해.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변하는 게 없어. 봐봐. 심해층은 봐라.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못해. 수온이 매우 낮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다.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수온의 역할은 물은 뭐가 크다? 비열이 크다.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오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비열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열 냉각이 돼. 비열이 작지? 빨리 가열 냉각이 돼. 즉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행에 기여하고, 그리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게 공급하고 수중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넘겨.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생물권이 있다. 생물권은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생물권이라 한다.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하고,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생명 가능지대가 뭐냐? 지구의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뭐가 있어? 지구나 생명체가 있지. 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 근데 딱 지구만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 충분히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봐라. 지구 시스템에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형성된 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직권의 변화, 지표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옆에 봐라.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
적절한 대기의 두께가 필요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지구 자기장 같은 거 필요해. 그리고 외권은 우주야, 우주. 지상에서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다. 그러면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수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외권의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태양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대전 입자가 쏟아지는 거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지. 봐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자. 자, 봐라. 첫 번째,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작은 규모로 봤을 때는, 직권, 수권, 생물법만 포함시켜네. 그러면 이것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면서 뭘 교환해?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얘들은 뭐?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해. 근데 외권이 있어. 넓은 의미의 지구 시스템에는 뭐도 포함시킨다? 외권도 포함시켜. 그럼 태양이 있어. 외권은 에너지만 교환하네. 선생님, 우리 인공위성 내보내고 유성 들어오잖아.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야. 이해됐어? 봐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과 함께 작용한다. 두 권역의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봐봐. 각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A는 누구니? 직권하고 기권이야. 상호작용이야. 사막의 바람에 의해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성된다. 야, 거기 호주 사막 갔을 때 버섯바위 봤어? 버섯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어. 풍화 침식작용에서. 봤어? 못 봤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한다. 이거는 뭐야?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B는 뭐야?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그럼 얘는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동물이 만들어진다.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C는 뭐야?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해수면 위에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봐라. 이거는 뭐야?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이게 너무 정당하고. 그럼 보자. 또 그리고 열대해
석권 정란을 만들어 태풍이 발생한다. 이건 뭐야?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그리고 D는 생물권하고 기권하고 상호작용이야. 식물의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E는 뭐야? 생물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이야. 식물의 뿌리가 자라서 주변 암석을 풍화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직권이 생물권한테. F는 뭐야?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바다의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야?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수권하고 생물권이 미치는 영향이야. 옆에 봐. 태풍의 발생 봐봐. 태풍이란 건 열대성 저기압이야. 근데 태풍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따라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적조현상은 뭐야? 육지에서 해양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공급돼, 여름에. 그러면 여기에 사는 플랑크톤들이 먹이가 생기니까 이 새끼들이 이분법으로 분열법에 의해서 하나가 두 개가 돼. 갖고 엄청나게 증식한다는 거예요. 갖고 지그들끼리 봐봐.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이 일어나서 바다색이 변하는 현상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어패류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독소를 분비해갖고. 그러니까 적조 현상이 발생하지. 바다에는 적조 현상. 민물에는 녹조 현상.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보자. 외권하고 기권하고 상호작용. 태양풍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공으로 끌려 들어와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하고, 또한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끌려 들어와서 대기 입자와의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유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외권과 직권은 외계의 운동으로 지구 주변의 외권 영역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외권과 생물권, 식물이 외권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보자. 옆에 나와 있어. 또 보충 자료에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좋다. 그리고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외권을 제외하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의 상호작용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올라와 127페이지로. 그러면 각권의 상호작용이 왜? 직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륙 이동이라든지 판의 운동이 있어.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화산기체 방출, 황사 발생.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지진의 일 발생, 해수의 염류 공급.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 제공.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풍화 침식작용, 사구 형성.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기 대순환, 전선 형성이 있고,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류 발생, 엘니뇨 발생이 있어. 기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 종자 포자 운반이 있다. 그리고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V자국, U자국. V자국은 뭐냐? 상류에서 물이 급하게 흐르니까 V 모양으로, V자형으로 계곡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U자국은 뭐냐? 빙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드는 거야.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같은데. 그리고 해식동물 형성이 있어.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태풍 발생, 징발이야. 그리고 수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수의 혼합, 조경수역의 형성. 그 다음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수중생물의 서식처와 물제공. 그리고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화석 연료 생성, 생물에 의한 풍화. 그 다음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 변화. 그리고 생물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체에 의한
습권 성분의 변화, 그리고 생물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먹이 사슬 등이 있다.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전속에 기여하는, 전속이 뭐야? 생물체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원리다. 직권은 초대륙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이 탄생했다. 지표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권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럼으로써 육상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에 물을 공급하고 대기 대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습권은 극혀간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생물권은 광합성에 의해 대기로 공급되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배출된 산소량이 증가하여 형성된다.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누가 문제야? 인간. 그렇지. 시온이가 문제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자,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지구의 온난화. 기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직권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생물권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습권은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등이 나타난다. 또한 해수에 녹아들어가 있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해양이 산성화된다. 해양 산성화는 뭐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으로 해수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수의 pH가 낮아져서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가 낮아져. 이걸 해양 산성화라고 한다. 그리고 자, 지구의 폐가 어디야? 아마존이야. 근데 아마존을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 브라질에서. 그래가지고 열대 밀림의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 인간의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고 과잉 경작 등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하고 있다.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지금 고비 사막이 북경까지 와버렸어. 우리나라의 황사가 계속 심해져.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로 지구 환경 변화, 산업활동의 증가로 인해 기권과 습권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넘겨. 128페이지 한번 풀어. 무시하지.
했어? 다 불러줄게. 1번에 지구 시스템, 2번에 지각, 3번에 기온, 4번에 수온 약층, 5번에 외권, 6번에 상호작용, 7번에 에너지, 1번에 가가 디귿, 나가 기역, 다가 니은, 라가 미음, 마가 리을. 2번에 X00X. 자, A는 대륙권, B는 성축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 D, 그 다음 열권 D는 공기가 매우 유박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 4번에 1번에 기역 혼합층, 니은 수온 약층, 디귿 심해층,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그 다음 5번에 외권, 6번에 가의 기역, 나의 디귿, 다의 니은, 그 다음 라의 미음, 그 다음 마는 리을. 됐지? 좀 쉬어? 도끼 몇 번? 한 판에? 한 판 하면 몇 분 걸려? 9번 정도. 어? 9번 정도. 9분? 딱 되겠다. 한 판에? 한 판 하세요. 뭔데? 이거 게임이 뭔데? 무슨 게임이야? 그거야? 에너지는 흘러가고 물질은 순환한다. 보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을 보자. 지훈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수업을? 말고 저기 전체적으로 수학하고 또 과학하고 뭐 다니냐? 영어. 영어 3개 만나냐? 근데 답답해? 많이 하는 것 같아? 괜찮지?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3개가 있다. 뭐 있어? 지구, 태양 에너지. 에너지원은 3개가 있어. 뭐 있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어. 우리가 태양 에너지는 잘 알지?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생산하는데 그 중에 20억 분의 1만 지구가 온대. 그래도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태양 에너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지. 이게 거의 99.8%를 차지해. 지구의 에너지원 중에서. 갖고 날씨 변화, 대기와 해수에서 날리는 주요 에너지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야? 자,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야. 그래가지고 원시 지구에 축적된 열, 미행성 충돌열이 있지. 원시 지구에 축적된 열, 또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 붕괴열이다. 우리나라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핵폭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지금 방사선 폐기물이 폐기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 근데 한 1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어. 엄청 쌓여있어. 방사선 폐기물이.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게 92에 235가 있어. 우라늄 92에 238이 있어. 동위적.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1대 140이야. 얘가 핵분열을 잘하는 우라늄이야. 얘가 핵분열을 안 하는 우라늄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핵분열을 잘하는 235를 갖다가 3%에서 4%로 농축을 시키지. 그게 저농축구입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235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만들지. 그게 고농축구라는 겁니다. 그게 뭐야? 핵폭탄이야. 핵폭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은 농축 기술, 지들이 미국 허락받고 농축을 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트럼프한테 뭘 인정받았어? 우리나라 야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 테니까 야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만 쓰고 야 니들 여기 와갖고 중국 관리하려면 감시하려면 힘들잖아. 우리 해줄게. 그리고 왜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좋으냐면 디젤 잠수함은 전지를 충전하려고 올라와야 돼. 일주일이면 올라와야 돼. 그리고 산소도 충전하고 전지도 충전해야 돼. 근데 핵잠수함은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디젤 잠수함은 한계가 있어. 뭐 30노트 이상 못 내.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어떻게 돼? 30노트 이상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군함이 잠수함보다 훨씬 빠르겠지. 왜? 잠수함 물속이니까 저항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모 전단을 만들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돼. 디젤 잠수함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허락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놨어. 핵잠수함. 만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가 좋냐면 이제 이걸 다음에 하다가 우리는 30% 이내만 쓴다 했거든. 농축을. 근데 좀 올리는 거야. 우리가 농축도 해볼게 좀 허락해줘. 우리 이제 고농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붕괴열 때문에 뭘 돌리냐? 봐봐. 자, 원시지구의 축적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발생하는데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고 외계의 운동, 멘틀의 대류와 판의 운동 등을 일으키는 에너지야. 외계 액체지. 그래갖고 열대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이 외계 열대를 의해서 철과 니켈이잖아. 외계 주성분 강자성체란 말이야. 이것들이 마찰 결기가 생겨.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 그래갖고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외계 운동들. 이해됐어? 이런 게 다 지구 내부 에너지야. 조력 에너지는 뭐야? 달과 태양의 인력에 생기는 에너지. 지구와의 인력에 의해서. 근데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달이야, 태양이야? 태양. 아니야. 물론 태양이 훨씬 커. 근데 달이 가까워 지구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달이 더 영향을.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해양 지형을 변화시키고 주기적인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태양 에너지가 99.9%야. 지구의 에너지네.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제일 작다.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한다.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변환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이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변환이 안 돼. 왜? 근본이 틀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를 봐봐. 각권에서 태양 에너지의 역할. 기권은 대기 순환, 날씨 변화. 수권은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 직권은 풍화 침식 작용, 지형의 변화. 생물권에는 광합성으로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조력 에너지의 크기는 다른 태양보다 질량은 적지만 지구로부터 가까워 가지고 조석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지구에 미치는 조력 에너지의 크기는 달이 태양보다 크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보니까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이다. 복사평형이야. 복사평형이라면 뭐야?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온도가 일정한 거야.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이야. 근데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즉 뭐냐면 복사평형이 아니야. 왜 복사평형이 아닐까? 위도별로는 지구가 둥글어서. 근데 지구는 완벽한 구형은 아니야. 뭐야? 밖으로 나가는 자전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 때문에 적도 부분은 좀 부풀었어. 그리고 극지방은 좀 반지름이 작아. 즉 이렇게 된다. 오, 저는 변태지. 오늘 잘 그리잖아. 근데 많이 그려서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와. 응? 근데 적도 부분은 어떻게 되냐? 적도로 봐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높아.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남중고도가 뭐냐? 이거야. 지표만하고 태양하고 이루는 각도야. 저기도는 거의 90도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10이라는 양이 1이라는 면적이 오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이야.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더워 추워. 덥겠지. 즉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많냐? 시원하다.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들어. 에너지 과잉이야. 근데 봐봐, 고위도는 봐봐. 태양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태양빛이. 고위도는. 즉 고위도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 10이라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5라는 면적이 있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2밖에 안 되는 거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가지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인 거야. 근데 저위도의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에서 그러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는 복사평인 거야. 위도별로는 복사평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찍어놔. 적기는 싫지. 선생님 잘 알지? 네 마음을. 네. 잠깐만 빼보면
보자. 그럼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을 보자.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는 흘러가지. 근데 물질은 뭐한다? 시원아? 돌고 돈다. 순환한다 그래. 물질의 순환을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을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을 보면, 자, 첫 번째, 물이,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상태를 바꿔서 돌고 돌 뿐이야. 근데 이때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제일 먼저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뭘 해? 물이 증발을 해. 응? 증발하면 열을 흡수해. 그리고 높이 올라가니까 추워져. 물이 응결이 돼. 응결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고 높은 상공에 떠 있으면, 물방울이 떠 있으면 그게 구름이야. 열을 방출해. 그러면서 구름이 생겨. 그래서 구름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거야. 이해됐어? 물 순환은 에너지원은 태양의 에너지다.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 영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의 순환의 과정은 수권은 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여 기권의 수증기가 된다. 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직권이나 수권으로 이동한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풍화침식 작용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키고 또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고 식물에 흡수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근데 옆에 보충자료에 보면 자멸이 있어. 잠재된 열이라고.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로 숨은열이라고도 한다. 물이 증발할 때는 자멸을 흡수하고 응결할 때는 자멸을 방출한다. 즉 물의 순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흐름이 일어납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물수지 평형이 있어. 물수지 평형은 뭐냐? 옆에 나왔어. 물수지는 어떤 영역의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말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의 총량은 감소한다. 플러스 값이면 증가하고. 그러면 자,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수지 평형으로 된다. 즉 육지와 바다, 대기는 각각의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육지는 원래는 뭐가 많아야 돼?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서 누가 많아야 돼? 강수량이 많아야 돼. 그리고 바다는 증발량이 많아야 되겠지. 그러면 육지는 봐라. 만약에 강수량이 90이었어. 근데 증발은 60밖에 안 돼. 근데 30이 바다로 유출이 되고. 그러면 90, 90 똑같지. 그리고 물수지 평행. 이해됐어? 그리고 바다도 누가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근데 증발량이 100이면 강수량은 70이야. 그리고 육지에서 유입된 게 30이야. 그러면 100, 100 같잖아. 그래서 바다도 물수지 평형이야. 그리고 대기는 유입량, 육지에서 증발, 바다에서 증발량하고 유출량, 육지의 강수, 바다의 강수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육지, 바다, 대기는 물수지 평형이다.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같다. 그리고 옆에 봐라. 뭐가 나왔냐면 바다와 육지의 증발량과 강수량 비교. 바다와 육지에서 물 얻는 양과 잃은 양은 각각 같지만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탄소순환이 있어. 탄소순환. 탄소순환 있어. 저 목 때린다 또. 여기 잠오냐 갑자기? 어? 안 와? 괜찮아? 자, 봐봐. 뭐가 있냐면 저기 탄소순환이 있어요. 이제. 탄소도 생태계에서 돌고 돈다. 자, 탄소 분포는 지구 시스템의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해. 봐봐. 기권에서는 뭘로 분포하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수권에서는 봐라. 수권은 어떻게 분포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요. 그럼 뭐가 돼? 탄산이 돼. 탄산은 이온화돼. 수소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도 이온화돼. 그래서 물 속에는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아저씨? 그 다음, 직권의 대부분의 탄소가 99.9%가 존재한다. 뭘로? 석회석, 탄산칼슘이나 화석연료. 그리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해됐어? 옆에 봐라. 탄소의 분포 비율 봐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분포한 탄소량은 봐. 직권이 뭐다? 99.9%,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003%, 기권이 0.001%다. 그러면 탄소는 순환하는데 자, 봐라. 각권을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나타난다. 1번은 뭐냐? 광합성이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 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의 유기물로 저장되는 거. 그 다음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됐지. 그 다음 봐라. 그리고 3번은 봐라.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이다. 생물체가 직권에 매장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돼. 그리고 4번은 화석연료의 연소야.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직권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고, 화산활동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지구에서 화산폭발로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자, 6번째, 방출과 용해가 있어. 방출은 뭐냐? 야, 이산화탄소는 기체지. 기체의 용해도는 뭐야?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해. 즉, 야, 너 콜라 좋아해 안 좋아해? 콜라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뭐가 있단 말이야. 콜라는 어떻게 보관해? 지훈아,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즉,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기온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높다는 거야.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높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되면 물고기들이 주댕이를 쭈삣쭈삣 내밉니다, 밖으로. 왜? 기체 용해도, 산소 용해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직접 호흡하려고, 아가미 호흡하려고, 폐호흡하려고 그냥 주댕이를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즉 방출은 수권에서 기권인데 수권의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기권으로 방출된다.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 기권이 더
기권으로 더 많이 방출되고 용해는 반대지. 기권의 수권인데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다. 최근에는 대기에서 해수로 이동하는 양이 많아져서 해양의 산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석회암은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이야. 해수에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직권의 탄산염으로 저장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제일 밑에 봐봐. 지구 시스템의 균형은 화산 활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근데 최근에는 산업 발달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 면적의 감소, 남극 상공의 오존홀, 해양 쓰레기섬 등이 있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서 지구 시스템의 최적 상태로 보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 봐봐. 석회암 형성. 해수에 녹아있던 이온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탄산칼슘이 해수에 가라앉아 탄산염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석회암이 된다. 그리고 석회질 성분을 가진 생물, 조개, 산호 등이 잔해가 해저에 쌓여서 석회암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존홀은 뭐냐? 남극 대륙 상공의 성층권에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아 마치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오존홀이라고 한다. 남극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에는 대체로 가장 커진다. 오존홀의 형성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한 CFC 가스야. 이게 옛날에 프레온 가스였어. 프레온 가스는 한 20년 전에 안 써버려. 응? 근데 이게 오존층까지 올라가는데 11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했으니까, 안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증가를 안 했을 거야. 그리고 해양 쓰레기섬이 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 마치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이 가장 크며 그 면적이 한반도의 15배에 된다. 131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거 오늘 끝낼게.
그러면 1번에 태양, 2번에 평형, 3번에 태양, 4번에 자멸, 5번에 평형, 6번에 직권, 7번에 일정, 1번에 공 XX, 2번에 가는 니은, 나는 디귿, 다는 니은, 그 다음 라는 기억, 마는 기억, 그 다음 3번에 XX공, 4번에 기억 니은, 5번에 000X, 가가 리을, 나가 디귿, 다가 니은, 라가 기억. 됐지? 4번에 뭐? 핵심 체크 4번. 잠재된 열. 숨은 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물이 순환할 때 증발하면 자멸을 흡수하고, 그리고 응결할 때는 자멸을 방출하지. 그러니까 물의 순환도 에너지 순환 흐름도 같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해. 지훈아, 가세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 끝났네, 이제. 4시간짜리가 남았네. 4시간짜리가 남았어. 지훈이. 이걸 먹었으면 치워야지. 버리고 가. 아니. 싫어. 치워. 그래 가.